네, 이 엽총 살인 사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이 승인된 합법적인 사냥용 엽총으로 3명을 살해했는데 미리 알 수도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어제 3명이 숨졌을 때 이 피의자 강 씨가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는지 당시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 씨가요. 이별을 통보를 받았죠. 1년 6개월 전에요. 옛 동거녀한테요. 그래서 먼저 찾아간 곳이 이 동거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던 동거녀의 오빠였습니다. 동거녀의 오빠는 집 앞에 있는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서 숨졌고요. 그 다음에 동거녀 그 집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총을 쏴서 또 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거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지금의 동거남 52살 송모 씨를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숨졌는데 살해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 시간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전 답사를 다 한 것이죠. 이 범행을 할 때 보면 신어하고 목장갑, 네. 그다음에 그 범인 강모 씨의 딸 차량을 이용해서 23일 날 수원 그 태평 그 PB에서 영치한 걸 찾아가지고 오후 3시경에 공주 신간지구대에다가 이쪽 지역에서 수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맡기죠. 영치를 하고 25일 아침 6시 25분쯤에 다시 두 종을 출고해서 사전에 답사한 곳에 가서 몇 시에 출근을 한다. 옛 동거녀의 오빠가. 그래서 먼저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먼저 옛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옛 동거녀의 오빠가 차량으로 출근을 하려던 그렇죠.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출근한다는 걸 다 안다는 얘기죠. 이미 사전에 다 답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간지구대에서 아침 6시 25분에 출고하고 2시간의 시간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언론은 보도 안 됐지만 집으로 들어가서 74세 된 옛 장인격이죠. 예. 옛 장인과 옛 장모 두 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모는 살해를 안 하고 장인만 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놀란 장모를 두고 그쪽에서 10m 떨어진 그 지모 편의점으로 와서 그렇죠. 역시 송모 씨 52세 된 옛 동거녀의 현 동거남 참 복잡합니다만 네. 그 동거남을 또 현장에서 딱 한 발로 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 앞에 세워둔 차에서 목장갑을 낀 상태에서 신호 2통을 가져와 가지고 그다음에 전체에 뿌리고 불을 지르고 예. 그리고 바로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장목격인 그렇죠. 그 두 분이 있었다라는 건 저도 사실 기사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네. 거기에서 장목격인 그 분만 살해를 한 거, 그러니까 옛 동거녀의 아버지만 장인만 살해를 한 살해를 한 거는 딱 자기가 타겟으로 삼은 사람만 살해를 하겠다. 네, 그런 게 앵커께서 있었군요. 아주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장목격인 분은 평소에 후문인데 본인한테 굉장히 잘해줘 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갈등의 요인, 경제적인 갈등, 그 편의점의 투자, 그다음에 장인 앞으로 돼 있는 천여평의 땅 이런 지분 관계가 갈등이 계속 있었고 헤어질 당시 그러니까 2014년 초에도 네. 이 헤어질 당시에 오빠하고 그 장인격인 분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타켓을 삼은 게 바로 오빠와 그 다음에 처남격이죠. 그 다음에 장인격. 그 다음에 현재 동거남은 내 여자를 뺏어간 사람이다 하는 분노 표출. 예.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 형태의 범행을 하고 네. 본인도 생을 마감하는 이런 아주 잔혹한 범죄를 한 근데 것이죠. 이제 궁금한 게 먼저 그 옛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살해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흥분이 극에 달했을 텐데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저분은 나한테 잘했으니까 조준사격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감정 조절이? 그 상황에서는 예. 본인이 아무리 극도의 어떤 방점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네.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많은 강력범들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구나 하는 게 있으면 아마 총구나 흉기가 가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지금 예. 인과관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아마 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장인격인 분만 살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혼자 계신 게 아니고 부인도 있었는데 이 강 씨가 평소에 자신에게 잘해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해를 안 했다. 극도의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이 어느 정도 됐고 강력범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있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이제 살해 동기가 궁금할 텐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3명을 잔인하게 총기로 살해를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은 뭐 계속 나온 얘기지만은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동거를 하면서 편의점, 옆에 있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을 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고 이 편의점에 강 씨가 투자를 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장인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8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한 3천에서 3,500만 원만 주겠다 해서 실제로 일부분만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아버지 김 씨, 그러니까 장인격과 요양원 관리 문제로 갈등설이 빚었고 그것들이 폭발이 된 거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버림을 받았는데 자기가 투자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1년 6개월 전에 이미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들을 사실상 몰살시켰다. 그게 왜 갑자기 순간 폭발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1년 6개월 후에 어떤 분노가 생성돼가지고 촉발된 그런 범죄라기보다는 예. 아마도 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동안 그 결별 후에 예. 여러 가지 그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갈등이 계속 있어왔고요. 예. 그게 정말로 너무 커진 나머지 주체하지 못하고 이번 범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일단 모든 남녀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끝나고 정말 범죄까지 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어떤 가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같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계가 지속되면은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 관계가 끝났을 경우에 결국은 돈 문제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생활이 좀 여유가 있다면은 좀 문제가 좀 작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말 같이 생활했을 경우에 들어갔던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그 갈등과 분노가 커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애정과 돈, 돈과 애정 이런 전통적인 그런 갈등이 관여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관건이 됩니다. 아무래도 분노, 갈등, 원한이 지속적으로 쌓여와서 이날 아마 터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인 사건을 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살인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인의 원인, 그렇죠. 목적,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이 돈 아니면 치정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돈과 치정이 다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총기를 난사한 걸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총을 쏜 게 아니에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자신과 뭐 어떤 관계, 원한 관계 있는 사람만 조준해서 발사를 했거든요. 이런 것 봤을 때는 치정과 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옛 동거녀도 겨우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는데 그날 여고 동창 모임이 있어갖고 자리를 피워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모면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계획을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강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된 범행인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강 씨가 알고 봤더니 수원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수원 영통구에 살고 있고요. 네. 그 헤어지고 나서 1년 6개월, 2년 6개월간 동거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년 6개월 전에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사실 이 강모 씨 범인도 가족이 있습니다. 예. 자기 그 딸이라든가 이 가족이 있는데 수원 영통에서 살면서 이제 그 수렴용 총을 가지고 범행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수사의 후문이지만 이 참고인 진술 같은 걸 들어보면 친구들한테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범행을 예측하는 그 단초로 이렇게 친구들은 예상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갈등 끝에 범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형태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거주지인 수원 쪽 지구대에다가 총기를 보관을 시켰죠. 맡겼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범행을 앞두고 공주 쪽으로 공주에 있는 지구대에다가 이 총기를 맡겼다가 받아와서 살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계획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화가 나서 새벽에 갑자기 지구대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들이 네. 이틀간 범행 D-Day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 범인은 사전에 답사했다는 게 당일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답사를 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3일 날 본인이 거주하는 수원 영통이죠. 거기 수원의 태창이라는 그 TV 거기에 영치된 총을 가져옵니다. 23일 날. 그리고 오후 3시에 공주 신간 지구대다가 이 지역에서 수렵을 하겠다 그래서 영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경찰은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느 경찰 간서라도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줬던 걸 25일 아침 6시 25분쯤에 와서 두 점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2시간 후에 8시 10분에 범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범행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강 씨는 지구대를 찾아갑니다. 지구대에서 이제 총을 받아오는데 그때 지구대 직원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목장 사냥목장이었어. 사냥을 하는데 출고를 왔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내준 거죠. 허가증을 가지고 수렵을 한다고 출고를 해서 약속을 어긴다는 전제를 저희들이 추측해서 그 사람을 제재할 수는 없는 거다. 지금 지구대 직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범행에 사용할지 아니면은 원래 용도인 사냥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 아닐까요, 변호사님? 당연한 거겠죠. 사용 목적까지는 뭐 그렇죠. 경찰들이 예. 점쟁이가 아닌 네. 이상 이 사람이 이것을 사냥 용도로 쓸지 범죄 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해가지고 방어할 수 그럼요. 있는 예.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좀 개선한다고 한다면 예. 이 그 총포, 도검, 항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관리가 되는데 공기총이나 엽총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수렵 허가 기간을 정하고요. 그 수렵 허가 구역도 정합니다. 그 기간 이외에는 이제 경찰서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총기를 이제 소지하거나 허가하는 허가증을 할 때 네.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그 네. 형식적인 네.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신 질환이 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도 허가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엄중하게 조금 그 자격을 따질 수 있는 개선책을 네.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허가 구역을 넘어서 이제 총기 소지하고 나가는 경우에 민간인들 피해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비용의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총기 같은데 GPS를 설치한다거나 해가지고 예. 실시간으로 허가된 구역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하는 관리 시스템도 사후적으로 좀 보강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총기에 GPS 설치하는 건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강 씨가 총기 엽총을 이제 2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미국산하고 이탈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뭐 이탈리아산 베레타 엽총 그리고 이제 미국산 저렇게 두 가지 엽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 사냥용인가요? 네. 이 사냥용이죠. 엽총이고 이게 공기총. 지금 우리나라에 총 한 16만 3천여 정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기총, 엽총, 그다음에 이 가스 발사총, 또 사격용 연습용 총 모든 게 지금 망라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산탄총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이 산탄총은 약 3만 한 3, 4천 정도 예.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인데 예. 허가를 얻을 때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진단서라든가 또 어떤 이거 총기 구입 그런 내부 그 디테일한 부분이 명확하고 이렇게 되면 이 총기 허가를 받는데 또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경력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허가를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는 앞으로 손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출고를 하고 사후에 뭐 GPS는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3만 정이 대부분 수렵 기간 중에는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가 반출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어떤 그 TF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수렵 허가할 때 저는 주장하는 게 이거죠.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 사람이 과연 범죄를 하는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사실 조회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이런 부분도 강제해서 제출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총기 허가를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해제해야만 그나마 범죄를 미리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7만 정에 가까운 이제 허가된 총기가 있는데 이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뭐 총기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허가된 것만 얘기를 하면 엽총은 이제 사냥용인데 사냥용이 한 3만 정 예,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기총 이런 건 용도가 뭡니까? 지금 공기총도 사냥용이고요. 예. 공기총하고 엽총하고 해서 합치면 7만 여 정도 되는데 예. 공기총은 이제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예.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공기총 같은 경우는 5mm 이제 이하의 네. 이 새 주로 조류를 잡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공기총은. 그 엽총, 산탄총은 200kg 정도의 멧돼지나 노루 이런 멧돼지. 큰 노루나 뭐 이런 그 짐승을 잡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수렴용이지만 이런 엽총이나 산탄총은 인명살상용으로도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엽총이 말씀하신 대로 200kg 정도 되는 멧돼지도 살상할 수 있는 사냥용이기 현장에서 때문에 바로 즉사합니다. 뭐 인명 살상은 뭐 누군 충분히 할 가능한 수가 있는데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냥 인구가 많습니다. 사냥 인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수렵 네. 기간 동안에는 만여 명 이상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동영 작가님,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총기 살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총의 어떻게 보면 청정국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요즘 근래 들어서 사냥이 늘어나고 총들을 일반인들도 이제 관리하고 만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재작년이죠. 2012년에도 엽총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그 범인은 네. 자신이 일했던 과거에 3년 전에 일했던 공장에 찾아가서 모두 공장 직원들 향해서 모두 50여 발을 발사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노나 앙심 때문에 범행에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걸 그렇죠. 나올 수 그러니까 없다라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예. 이 예도 예. 과거 자기가 공장에 다닐 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응징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예. 보복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총도 어디서 받아갔냐? 당진 경찰서에서 결국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포획 승인증하고 수련 면허증만 제시하면 경찰서에서 안 내줄 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거 갖고 나가서 정말 사냥을 할지 뭘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재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나가서 결국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한번 총기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또 지금 경찰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총기가 500정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이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경찰 관리하는 경찰 인구를 좀 더 늘리는 방안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뭐 6만 3천 정의 허가된 총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인 상황입니다.